목포의 유달산. 한 여인이 힘겹게 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 몸 가누기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렇게 불편한 몸을 이끌고 왜 여기까지 온 걸까? 올라가기가 힘드시구나. 지금 살살 올라오시죠. 고향이 여기시구만. 그래서 일부러 찾아오셨구만. 이난영 씨를 찾아온, 노래를 찾아온 거예요? 이난영 씨를 찾아온 거예요? 노래도 애절하게 들리고요. 항상 이난영 씨의 그 저기도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고향. 그러면 여기를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셨어? 네.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 오시고 싶은 게? 그는 50년은 가까이 됐습니다. 아이고 참. 오늘 소원 부여하시러 왔구만. 눈에 자꾸 이난영 씨 눈에 걸리고 귀에는 이난영 씨 노랫소리가 걸리고 이랬구만요. 네, 항상. 가족 전부 서울에 있어요? 네. 그렇다고 여기 바닥이 뜨거운데 네 발로 이렇게 걸어서 저 끝까지 한참 넘었는데. 이렇게 네 발로 와도 여기 온다는 것만 생각해도 아주 이렇게 영광 같습니다. 새삼 노래 한 곡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슴에 사무친다는 게 바로 이런 걸까요? 공에 팬 노래 가물거리면 사막도 멋진 풍경보다도 가슴에 사무치는 노래 한 자락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 도시 목포. 아마도 그건 이 노래 속에 목포 사람들의 회환과 눈물, 살아온 삶의 이야기가 켜켜이 쌓여 있기 때문이겠죠. 거친 바다와 싸우며 살아가는 어부들의 뱃노래와 부두에 기대어 사는 서약시들의 눈물과 애환이 있는 곳. 비릿한 삶의 내음이 펄떡이며 살아 숨쉬는 항구의 맛을 찾아갑니다. 이제 금어기 끝나고 첫 추러기 때문에 별다른 것은 거의 현황은 아직 알아보지 못했어요. 지금 간에 시기가 시기인 만큼 또 많이 잡힐 거라 예상하고 나가죠. 뭐 우리들 꿈이 항상 그렇죠. 첫 추로에 나서는 어부의 마음은 소년처럼 설렙니다. 그동안 금옥이다, 태풍이다, 발이 묶여 몸이 근질근질하던 잠이었거든요. 오랜만에 바다에 나오니 늘 보던 섬들도 반갑고 밤낮 없이 달려야 하는 고단한 뱃길도 그리 지루하지만은 않습니다. 쉬지 않고 꼬박 6시간을 달려 배는 대흑산도 15마일 부근 해상에 닷을 내렸습니다. 드디어 오늘 작업 포인트를 잡은 모양입니다. 정성 들여 손질한 수십 발의 그물을 부지런히 바다에 풀어놓는 어부들. 그 첫 그물에 올가을 풍어의 희망도 함께 던져놓습니다. 그물을 놓은 어부들이 밤새 기다린 건 바로 눈부신 은빛으로 빛나는
가을 바다의 여왕 갈치대입니다. 누워서 헤엄치는 다른 물고기들과 달리 곳곳이 서서 지그재그로 헤엄치는 도도한 녀석들이죠. 과연 이 귀한 가을 썰미 오늘 납치어줄까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첫 그물이 끌어올려집니다. 벌써 희끗희끗한 게 예감이 아주 좋습니다. 드디어 개봉박두. 아이고, 우르르 쏟아지는 은빛 갈치대 좀 보십시오. 참 미끈하게 잘 빠졌습니다. 이렇게 그물로 건져 올린 갈치들은 낚시로 잡는 은갈치와 구별해 먹갈치라 불립니다. 잡는 방법뿐 아니라 맛이나 빛깔에도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아이, 나 한 달 만에 나왔습니다. 우리 좋죠? 오랜만에 처음 나왔으니까. 나도 그래도 이것이 안 들 때는 한 마리도 안 들 때도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마리도 안 났어요, 갈치가. 은갈치는 제주 부근에서 나는 갈치 보고 은갈치라고 하는데, 이 서해안에서 나는 갈치는 이렇게 시커멓잖아요, 덩어리가. 그렇기 때문에 먹갈치가, 이건 맛이 서해안 갈치가 최고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서해안에서는 먹이가 풍부하기 때문에 깊은 장에, 여기는 수심이 얕기 때문에 프랑크톤이 더 풍부하다고 봐야죠,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먹이가 많기 때문에 이 맛 자체가 달리죠. 저 서해안 고기하고 이 남해안 고기하고. 선도 싱싱한 고기를 갖고 하기 위해서 고기가 너무 양이 많다. 선도를 위해서 좀 이렇게 하지. 선도 유지 안 하려면 이거 할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그냥 막 싸놨다가 희청만 가지고 막 한번 다 이 배가 다 터져버려. 대목이 터져. 이 얇은 데가. 바로 냉동을 시키면 편할 텐데 일일이 신경 써서 얼음에 재우려니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바쁜 게 뭐 대수겠습니까? 요즘 몸값이 올라 금갈치, 다이아몬드 갈치라고까지 불리는 귀한 갈치를 가득 실었으니 말입니다. 갈치가 잘 잡힐수록 집으로 돌아가는 날짜도 앞당겨집니다. 한번 출하하면 한 10일 정도를 저 배정으로 하는데요. 중간에 고기가 좀 많이 잡히면 중간 가끔 들어와요. 한 3, 4일에 한 번씩 더 들어오고, 또 많이 안 잡힐 때는 한 6, 7일 만에도 들어오고 그래요. 통통하게 살이 오른 먹갈치를 오늘 저녁엔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줄곧 된장국만 끓여대던 주방장 슈엔 씨가 제대로 솜씨발이를 할 모양입니다. 토막낸 갈치를 칼칼하게 양념해 매콤하게 졸여댑니다. 갈치조림 한 토막을 위안 삼아 하루의 고단함을 풀어내는 어부들. 오늘도 목포에는 50여 척의 갈치잡이 배가 가을 바다를 누비고 있습니다. 올해로 생선장사 4년 차를 맞는 전현준 씨. 좋은 생선을 얻기 위해 남들보다 한 발 더 빨리 움직입니다. 대형 태풍이 연달아 휩쓸고 간 데다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 때문에 지난 한 달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침체돼 있던 경매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구원투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제철 맞은 먹갈치가 시장에 풀리기 시작한 것이죠. 아직 가격은 좀 높지만 첫 출하에 나섰던 갈치배들이 들어오면서 항구에는 갈치 풍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목포항 사람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전현준 씨도 싱싱한 갈치를 괴짝지에 싣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장사할 맛 납니다. 단골 손님이 벌써 들이닥칩니다. 다른 지방에서는 은갈치가 주를 이룹니다만 목포에서는 먹갈치를 최고로 칩니다. 먹어본 사람들은 먹갈치만 찾습니다. 맛이 고소하다 그래야 되나? 먹갈치는 맛이 좀 고소한 맛이 있어요. 담백한 고소한 맛이 있는데 뭐 제주갈치 그런 건 싱거워요, 뒷맛이. 좀 작은 갈치는 깨끗이 다듬어 말려 먹습니다. 얇은 풀잎같이 생겼다고 해서 어린 갈치를 풀치라고 부릅니다. 쳐갖고 한번 해봐봐. 더 비린내가 안 나고 더 담백하니 그 먹는 맛이 그 견하다간 그 느낌이 있다고 이것을 이렇게 주문하시고. 날이 찐찐할 때 소금액이 날이 안 찐찐할 때는 그냥 바로 넣으면 꼬실꼬실하죠. 날이 찐찐할 때. 약간 염분이 있어야 좀 더 건조가 덜 되고 보관을 오래 해도 괜찮아. 30년 동안 생선을 만져온 어머니는 무엇 하나 그냥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살을 발라낸 내장으로 담근 갈치 속젓은 남도 음식 감칠맛을 더해주는 기본 양념이 됩니다. 그냥 널어놓기만 하면 될 것 같지만 생선 말리는데도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어때 끼워라. 어때 끼워. 계절에 따라 그날 날씨에 따라 생선의 종류에 따라 말리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도시 사람들은 무조건 싱싱한 생선이 맛있다고 생각하지만 풀치나 장대, 무럭 같은 생선은 꾸덕꾸덕 말린 것이 더 맛이 있습니다. 생선을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과 함께 비린내를 내는 점액이 빠져나와 맛과 풍미가 더욱 좋아집니다. 손님이 뜸해지는 시간, 전찬희 씨는 늦은 점심을 준비합니다. 잘 말린 풀치를 또각또각 썰어놓고 각종 양념을 해 졸여낼 참입니다. 볶을수록 매콤 달콤한 맛이 살에 배어들어 밥도둑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갈치 조림은 그러니까 원래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갈치가 제철인데 이 말려 가지고 오랫동안 보관을 해 놓으면 갈치가 안 나올 때에도 봄이고 가을이고 뭐 여름이고 간에 변함없이 갈치 맛을 보실 수 있다는 거. 양파 같은 거 안 넣어도 마늘씨만 다가라고 거치만 썰어 넣은 거야. 또한 말린 우럭은 국물만 내는데 그만입니다. 다시마와 물을 깔고 말린 우럭을 얹어 시원하게 우럭 강국을 끓여냅니다. 끓이면 끓일수록 마치 사골국물처럼 진한 바다의 향이 우러나
해장국으로도 즐겨 먹는 음식이죠. 새벽부터 움직이느라 헛헛했던 속이 뜨끈한 국물에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헬터실 던졌어요. 엄마 잡숴. 이거 노는 상 같으면은 옛날에 밥을 쬐까 먹는데 이것이 노동이 큰 노동이야. 열심히 일하고 나니 밥맛도 나고 살맛도 납니다. 땀 흘린 후에 먹는 밥 최고입니다. 아까 고기 널고 지금 계속 손님 맛을 하고 지금 땀이 송송송 나잖아요. 맛있어요. 저도 엄마 말씀처럼 일 안 하면 밥 안 먹는데 여기 와서 완전 머슴밥 먹잖아요. 한 그릇씩. 목포항과 운명을 같이 해온 수산시장은 100년 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터줏대감이 바로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강한 존재감을 과시하는 홍어 가게들. 전국 홍어의 80%가 이곳에서 유통된다고 합니다. 수산시장 토박이 문매순 씨. 30년 동안 혼자 꾸려오던 가게를 아들 며느리에게 물려줄 참입니다. 이거를 정성 들여서 칼도 좀 잘 갈고 해서 해야지 칼이 이렇게 안 들어 쓰겠냐요. 홍어를 쓰는데 예쁘게 썰어야 같은 것이어도 같은 홍어도 예쁘게 썰면 받아서 먹는 사람이 훨씬 기분이 좋잖아. 이렇게 정성 들여서 썰어야지. 이렇게 길면 좀 자르고 이제 내가 하는 거 봤으니까 이제 그만 넘겨주고 은퇴하고 싶지만 아직은 아들 부부가 영 미덥지 않은 눈치입니다. 30년 된 거랑 3년 된 거랑 아직까지 뭐 마음이 차겠어요. 어머님 다 본인 스스로 해야 만족하죠. 그냥 흉내만 낼 뿐입니다. 아직까지도. 야 정윤아, 정윤이 아빠랑 이리 와봐라. 또 한 번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니네들 이것을 밑자리를 잘 잡아서 해야지. 이게 뭐야 이렇게 다 쓰러져 갖고. 그래 항상 엄마가 이렇게 밑에는 좀 튼튼한 걸로 해서 많이 올리지 마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너무 많이 올려갖고 다 쏟아졌잖아.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이거 하려면 힘들지. 다시 다 꺼냈어. 늘 듣는 잔소리지만 다 큰 자식을 아직도 물가에 내놓은 아이 취급하는 어머니가 가끔 야속하기도 합니다. 너무 좀 쉽게 말해서 좀 피곤하게 제 몸이 피곤할 정도로 많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힘들 때가 가끔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힘이 바로 억척스러움과 고집에 있다는 걸 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었다면 지난 시절 어려움도 견뎌낼 수가 없었겠죠. 모든 것이 다 불편했죠. 지금에 비하면 너무 불편했죠. 그러니까 소금에다 생선도 다 절여서 짭짤하게 절여서 먹고, 자, 홍어 같은 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4월 음력으로 4월 초파일이면 홍어 다이를 다 치워요. 택배가 없으니까 그때는. 그때까지만 먹고 얼음을 깨서 이렇게 큰 박스, 아이스박스에다가 홍어를 넣고 얼음으로 올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관을 했어요. 삭혀서 먹는 것이니까. 지금 많이 편해. 그렇죠. 지금은 많이 편해지고 그때게다 되면 너무 좋아요, 이제. 처음엔 아예 홍어를 입에 대지도 못했던 며느리 유은미 씨. 맛은 좀 알겠는데 도무지 이 냄새만은 적응이 안 됩니다. 아우 냄새. 냄새는 들어갈 때마다 들어가기 싫고 옷에 냄새 배고 그러니까 화장실 냄새 비슷하고 싫은데 그래도 안 먹으면 먹고 싶고 뭘 할 거나 생각나요. 안 먹으면. 우리가 김치 안 먹으면 그 뭐 생각나잖아요. 먹고 나면 개운한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화나면 호랑이처럼 무섭지만 며느리 애교에 금방 기분이 풀어진 문매순 씨.
귀한 별미 음식을 선보이십니다. 이게 홍어에서 나온 부전이라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은 이거를 생으로 싱싱할 때는 여기를 이렇게 딱 잘라서 그 날계란 잡수듯이 이렇게 쫙 빨아서 잡수셨어요. 근데 그렇게는 아니고 요거 삶으면 그런 것 같아요. 한 4월에서 5월 말경에 그때 이것이 그 홍어 뱃속의 애기 주머니예요. 이게. 마치 외계 생명체처럼 생긴 홍어 부전은 바로 홍어의 알집을 말합니다. 홍어 5마리를 해체하면 하나 나올까 말까한 귀한 음식이라고 합니다. 홍어 껍질로 묵도 쑤어 먹습니다. 껍질을 팔팔 끓인 다음 차게 식혀 굳히면 알싸한 홍어 맛이 살아있는 별미 묵이 만들어집니다. 홍어 산지인 흑산도보다도 목포의 홍어 음식이 더 다양한 것 같습니다. 홍어 부전찜의 맛이 궁금합니다. 주머니를 반으로 자르니 순두부 같기도 하고 계란찜 같기도 한데요. 맛도 계란찜과 비슷하답니다. 흑산도의 홍어가 목포에 와서 음식 문화로 자리를 잡고 남도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건 목포가 섬과 육지를 연결해주는 물산의 집산지요, 문화의 절충지대이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남 해안의 섬으로 가려면 반드시 목포를 거쳐야만 했는데요. 목포에서 출발하는 여객선은 주말을 맞아 독특한 섬 풍경을 즐기려는 관광객들로 가득합니다. 저희는 외달도 갑니다. 외달도? 네네. 팔리도에서 더 가나 그럼?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 왔어요? 저는 광주에서 왔습니다. 초행이? 이게 저희 가족 이제 초행 처음으로 소문만 듣고 가는 길입니다. I know. You are very famous. yes, yes. Everyone loves you. 어디 가요? Where is it go? Where are we going? To 위도도. Yeah. Swimming in beachy. 거기 가는 이유는? 네. for fun. 재미로. Yeah. Saturday weekend. 목포 앞바다에는 6개의 섬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달리도는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해서 원래 다리도라고 불렀던 섬입니다. 달리도 접착장입니다. 달리도에서 하산하실 분 준비하세요. 정장제는 달리도 접착장입니다. 젊은 아줌마도 왜 지팽이 짚어서? 무릎이 아프신가? 승객 중에 섬마을 집배원이 있어 따라가 보도록 했습니다. 오늘 배달이 몇 군데나 돼요? 3군데? 비린내 나는데 이게 뭐지? 홍어인가? 뭐 싸서 몰라. 홍어? 아유, 얼른 일로 넘어가요? 예. 요 언덕인데 날 좀 태가지고 와. 예? 괜찮을까? 뭐 섬이랑 아무도 없어서. 아, 기분 좋아. 차에서 홍어 냄새가 쏠쏠 나. 어디 잔치 있는 모양인데? 생일잔치 있지?
거기 좀 들러볼까? 훈훈한 인심에 투박한 돌담길. 마치 고향 마을에 온 듯 정답습니다. 석류나무가 있습니다. 아유, 이 석류의 붉음이. 이 석류 빛깔 좀 보세요. 이혜인 수녀님의 시에 이 석류 감추려 해도 어쩔 수 없이 삐져나오는 붉은 웃음을 숨길 수가 없어요. 뭐 그런 시인데 정말 이제 붉은 웃음을 띠고 있군요. 전체 인구라야 100명도 안 되기에 마을엔 비밀이 있을 수 없죠. 형님 호박 깎았어. 형님 호박 깎았어. 생일이라고 이웃들이 집에 있는 것들을 들고 오는 바람에 생일 잔치는 그대로 마을 잔치가 돼버렸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이상권 씨. 왜 안 든다요? 진짜 답답해요. 좀 거들까 싶어 나섰는데 되려 일만 만들고 말았습니다. 결국 만화님이 나서서 해결을 하시네요. 강해네. 닭은 조금 쪄서 넣는다고 하는데. 가마솥에 불을 지핀 건 산초백숙을 끓이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산도라지예요. 산도라지. 산도라지며 장출, 가시, 오갈피 등 몸에 좋은 섬의 약초들이 모두 닭의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막내 싸위가 제일 좋아하는 갈치조림도 합니다. 이웃 아낙네가 가져온 단호박을 깔고 갈치를 졸여내면 아주 구수하면서도 칼칼한 맛이 납니다. 뒷집 광주댁은 통통한 고사리를 조물조물 묻혀내고 진도댁 할머니는 새콤한 톤무침으로 솜씨 자랑을 합니다. 온 마을 아낙네들이 모여 함께 밥상을 차립니다. 오랜만이네. 네. 몰라, 팬이라면서? 네, 홍삼도 많이 보냈어? 이거 언니가 보낸 거예요? 언니가 보낸 거 같아. 아, 저녁 드시러 오세요. 네, 일단 나올게. 네, 한시 끝나세요. 네. 조심히 가세요. 큰딸이 보내온 홍어 덕분에 잔치상이 더 푸짐해지게 생겼습니다. 맛있게 생겼네요. 맛있게 생겼어요? 예. 네. 어딘가 여기 어디라는데. 안녕하세요. 어느 분 생일이라고요 여기? 네, 저희 아버님이요. 아이고 그러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아유 많이들 모이셨네. 예. 네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유 박수를 내가 치셔야지. 네. 고맙습니다. 아니 어느 분이 생일이세요? 아니 여기 섬에 들어서 생신 맞는 분이 계시다고 그래서 우리 목포의 음식을 취재 들었다가 그럼 섬에서는 여기도 목포니까 어떻게 해 잡섰나. 감사합니다. 생일 잔치를 어떻게
잘 차리셨어요, 사모님? 치는 아니고 이렇게 동네 분들 뭐 어떻게 갖고 이렇게 그냥 조금 대접한 것이에요. 네네. 그리 화려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있는 음식 차려 이웃끼리 정을 나누는 게 진짜 잔치의 재미겠죠. 이제 옛날부터 손님들이 오시면은 특별한 우리가 대접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때부터 이 전통 음식이라 해가지고 산에서 그 산초, 도라지, 그 창출 그런 가시오가피는 이제 집에서 재배를 해가지고 그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손님들이 오시면 특별 메뉴로서 우리가 이렇게 대접하고 있다고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어갖고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하고 있어요. 특별한 것이 있다면 달리도에서는 잔칫날 산초백숙이 빠지지 않는다는 점일 텐데요. 이렇게 온 마을 사람들이 정성을 모아 차려낸 생일상을 보니 제 마음이 다 따뜻해지는 느낌입니다. 더구나 오늘 주인공인 이상원 씨에겐 이번 생일을 맞는 감회가 남다르다고 합니다. 경운기 사고로 7개월 동안이나 병 속에 있었던 터라 마치 다시 태어난 기분이시랍니다. 동네 분들이 그래 말이에요. 동네 이렇게 외로운 섬 생활을 하시는데 그런 거 없으면 섬에 살 이유가 없지. 동네 사람들 다 이렇게 하시고 동네 분들한테 신경 쓰시느라고 혈압이 오르셨나 봐. 달리도에는 소박한 섬의 풍경과 인심이 아직 그대로 살아있는 듯 합니다. 온 동네 사람들의 축복을 받는 생일. 오랜만에 제대로 생일 잔치를 즐겼습니다. 이 저를 좀 보십시오. 아유, 이 길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두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아, 저는 국민학교 때요. 선생님들이 조를 봐라. 조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단다. 너희들도 그다음에 머릿속에 뭐가 많이 들고 훌륭한 사람이 되면은 남에게 조처럼 머리를 숙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 이 식물들이 모두 말을 듣는다고 하는데 제 말을 아마 충실히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어이쿠, 이게 경치가 대단하네요. 달리도 토박이 김대훈 씨가 일찌감치 낙지잡이에 나섰습니다. 아직 철이 좀 이르다 싶지만 심심찮게 낙지들이 걸려듭니다. 보통 사람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낙지를 찾아내는 걸까요? 구멍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들어가면은 여기 뚜껑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를 붓고 이렇게 파면은 이렇게 나와요. 숨구멍이 보인다 싶으면 재빨리 파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금세 놓쳐버리기 십상이죠. 이게 미련하다는 게 아니라 상당히 영리한 동물이죠. 왜 그러냐면은 구멍이 이렇게 파다 보면은 세 갈래도 떨어져 있고 두 갈래 떨어져 있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
사는 비상 구멍이라고 하고 다 비상 구멍이라고 했었고 그거가 다 혼동하게 낙지가 한 사람이 혼동하게 의해서 집 비상 구멍 다 뚫어놓고 살아요. 이웃에 사는 동네 형님이 김양식할 지지목을 살피러 나오셨습니다. 달리도 어부들은 이 뻘에서 가을엔 낙지를 캐고 겨울엔 지주식 김을 양식하며 살림을 꾸려갑니다. 조석 간만의 차가 크고 차진 갯벌은 철마다 귀중한 보석들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보물창고가 되어줍니다. 시기가 아직 시기가 아니고 제일 많이 잡을 때가 10월달에서 11월달 사이 서리가 살짝 낄 때 그때가 온도하고 야차게 묻어져 있어요. 네, 그때 그래 제일 많이 잡아요. 가을에 캐낸 뻘낙지는 갯벌에 산삼이라는 화려한 수식어가 붙어있을 만큼 목포 사람들에겐 최고의 보양식으로 통합니다. 이곳에는 아주 별난 요리가 있는데요. 지푸라기에 낙지다리를 칭칭 감아 만드는 낙지 호롱이라는 음식입니다. 야무지게 낙지를 감은 모양새가 보통 솜씨가 아닌데요. 어린 시절부터 많이 해먹던 음식이라고 합니다. 잡았어. 올려. 힘이 좋아가지고. 이 근방에 게나 반지락 같은 거 조개를 잡아먹고 살아요. 이쪽이 아주 반지락 같은 거가 게 같은 것이 아주 풍부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잡아먹고 살다 보니까는 낙지가 참 맛있어요. 뻘이 오염이 안 됐어요. 뻘이 원래 청색이 파래요. 파보면 청색이에요. 예, 엄청 이쁘게 잘 감아졌네. 이뻐야 맛있어요. 예, 이뻐야 맛있어요 더. 낙지 호롱은 양념을 하지 않고 부침개처럼 기름에 살짝 부쳐내야 제맛입니다. 원래 낙지 호롱은 낙지를 제사상에 올리기 위해 만들어진 음식이라고 하죠. 뼈 없이 흐물거리는 낙지를 그냥 올리기는 민망하니까 이렇게 모양새를 가지런하고 반듯하게 만들어서 올렸던 거죠. 참 재미있는 음식입니다. 칼로 낙지다리를 탕탕 잘라서 해먹는 낙지탕탕이 저도 먹어봤는데 부드럽게 감기는 쫄깃한 낙지 맛과 고소한 참기름 향이 참 잘 어울리더군요. 이거는 간이 지간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잡숴도 돼요. 간. 낙지 자체 간이 있으니까. 하고 낙지탕탕이를 그대로 냄비에 볶다가 쌀을 넣고 끓이면 낙지죽이 됩니다. 소화가 잘 되고 영양분이 많아 주로 어른들께 보양식으로 올렸던 음식입니다. 호롱 감느냐고 고생하셨구만. 예. 뻘낙지로 차린 푸짐한 밥상에서는 질퍽한 갯냄새가 솔솔 풍겨오는 듯합니다. 낙지 호롱은 맛도 맛이지만 먹는 방법도 사람마다 가지각색입니다. 감긴 것을 돌돌 풀어가며 먹는 모양새가 아주 재미있어 보이죠? 의식을 하나 봐. 낳고 자라서 계속 여기에서 달리도에서만 살아가지고요. 뭔 그 직업이 평생 직업이라 알고 살죠 지금. 평생 직업이죠. 잘 잡아요 하여튼.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저 목포대교를 보고 계십니다. 그 뒤가 바로 목포 시내구. 구름 밑에 있는 산이 유달산입니다.
이 달리섬에서 저쪽을 보고 있으니까 꼭 찾아가고 싶은 꿈이 있는 그런 곳 같습니다. 저 유달산에서 들리는 이난영 씨의 목포는 항구다, 목포의 눈물 이 두 노래가 제 귓전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뱃길과 육로가 두루 통하는 목포는 너무나도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번창하기도 했지만 또 그만큼 많은 서름을 겪어야 했습니다. 1897년 인천, 부산, 원산에 이어 네 번째로 개항한 목포는 외세의 각축장이 되었고 일제강점기로 접어들면서 일본은 목포를 호남의 면화와 쌀, 수산물을 수탈해가는 전진기지로 삼았습니다. 조선의 황혼기에서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겪었던 굴곡의 역사는 지금도 목포거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수탈의 역사도 있었지만 목포에는 근대 우리 민족 문화가 뿌리 내렸던 흔적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청년 문화의 근거지가 됐던 남교 소극장. 목포의 예술가들은 식민지의 서름과 울분을 노래의 화폭에 글에 담아냈습니다. 난가 발자각이 직전에 알 수 있어. 눈이 그렇게 커지면서. 그러곤 어떻게 하오? 가슴이 답답한 듯이 널 깨끗이 해놓고 너 깨기 전에 걘 보낸다. 다상품 조사 맞았을 정도였으니까 이젠 남교 소극장은 일제시대에 완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청년들의 돈으로 만든 극장입니다. 그 극장이고 여기 박화성 선생의 소설에도 나올 정도로 대단하고 그때 당시도 여기서 이제 그 중심으로 해서 신문도 발간하고 청년 운동들을 일제시대에 했습니다. 극단이 여기 연습장으로 쓰고 있고 하니까 우리로서는 사실은 너무 행복합니다. 수많은 예술가들의 열정은 지금 우리 문화예술계가 성장하는 훌륭한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 영향을 아주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극작가 차범석 선생은 제게 참 각별한 분입니다. 선생의 작품으로 처음 연극에 데뷔했고 20년 넘게 출연했던 전원일기도 집필하셨으니 제겐 스승과도 같은 분이죠. 어떻게 아는 사이시죠? 네, 지가 대답을 드리죠. 지가 아마 김석 선배님 때문에 연극의 그 매력을 처음 발견하고 나도 저런 연기자가 돼야지 했던 분을 귀양 오셔서 여기 와 계셔서 오늘 모처럼 만나뵙고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아주 저 국립극장 있고 할 때부터 어려서부터 우리 최부랑 씨하고는 모두 다 잘 아는 사이고 좋은 목소리에 좋은 보이스에 아주 그 뛰어난 연기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선배님들 덕이죠. 아주 좋은 후배를 만났었어요. 예술혼이 남아있는 목포에서 저도 그 옛날의 초심을 되짚어 봤습니다. 과거의 영화는 사라졌다지만 목포는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기가 넘치는 항구입니다. 염도가 22도 나올 때 괜찮하겠구만. 민물이면 두껍거든요. 한 것이. 그렇게 염도가 맞아야 고기가 잘 사니까요. 빼야네요, 염도가. 싱싱하니 생명인 항구에서 사람들은 늘 시간과의 전쟁을 벌입니다.
금방 잡혀온 활어를 산채로 얼마나 빨리 배달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이죠. 가을이 성큼 다가왔지만 목포항은 아직 살아 펄떡이는 민어 세상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어는 여름한철 보양식으로 즐기는 서민들의 생선이었지만 이제는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목포 오미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어획량의 90%에 달하는 민어들이 모두 목포를 거쳐 전국으로 실려나갑니다. 잘 다녀오소. 네. 민어 좋은 게 빨리 가서. 인천이고 요수도로도 많이 가고 목포 근방 이쪽 민어가 서울로 올라간 거의 100%라고 봐도 상관 못하죠. 서울 쪽이고 뭐 택배로 안 간 데도 없이 전국적으로 다 갑니다. 민어를 맛보려고 목포까지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근처엔 민어거리가 생겼습니다. 이번엔 거기로 배달을 가는 중입니다. 실어줘. 빨리 달려. 잠시 숨 돌릴 틈도 없이 싱싱한 해물들이 시간차로 밀려듭니다. 허리 한번 펼 틈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바쁘세요? 아, 이거는 살아야 되니까 죽으면 안 돼. 넣는 거는. 생선이 신선도가 최고 아니오? 생명이. 그것을 물어보라 말하지. 그걸 다 물어보고 있어. 민어 작업이 끝나가니 이번엔 제철 맞은 꽃게들이 버글대며 덤벼듭니다. 그날 작업해야 할 해산물의 종류와 양을 보면 계절의 변화를 확실히 느낄 수가 있는데요. 들녘뿐 아니라 바다에서도 가을은 풍성한 수확의 계절입니다.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바빠질 것 같습니다. 오다가 싫어. 민어는 부위별로 제각각 다른 맛을 내는 오묘한 생선입니다. 포래입니다. 이것이 고기로 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떴다 까랑겼다 하는 겁니다. 고기가 뜰 수도 있고 까랑질 수도 있는 거. 예, 맞습니다. 쫄깃쫄깃한 식감을 자랑하는 부래. 넓적하게 썰어낸 연분홍 살점은 씹을수록 달짝지근한 맛이 특징입니다. 그렇게 또 질이 돼야 보면 그런 빠짐이 몰라요. 민어 등뼈를 곱게 다진 민어 뼈다짐도 처음 보는 독특한 음식이네요. 이 민어 뼈다짐은 끓는 물에 데쳐낸 민어 껍질에 싸먹으면 야들야들한 식감과 아주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여기에 내장을 넣은 민어탕까지. 어쩌면 생선 한 마리를 이토록 야무지게 먹을 수 있을까요? 제철 맞은 가을 꽃게로 매콤하게 무쳐낸 꽃게 무침도 빼놓을 수 없는 목포 오미의 하나입니다. 조금 날. 지금 깔 때가 아니야. 그날 들여온 제철 산물만으로 차려냈는데도 이보다 더 푸짐한 밥상은 없을 듯하네요.
하루 종일 땀 흘린 노고가 그대로 담겨 있는 펄펄 살아 숨쉬는 맛. 이것이 바로 항구의 맛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바라요. 우와, 따요. 그럼요. 알바요. 하루 종일내 열심히 일하고 식구들끼리 모여 앉아서 밥 먹고 이렇게 즐기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굉장히 좋구나. 목포의 하루가 또 저물어 갑니다. 이별이 있으면은 만남이 있고 또 눈물이 있으면은 기쁨이 있고 끝인가 하면은 새로운 시작이 있는 곳. 우리 마음속에 사무치는 목포의 노래처럼 이곳 밥상에는요 우리네 인생살이가 그대로 담겨 있는 듯 합니다. 목포의 유명한 맛을 일러서 목포옴이라고 합니다만 저는 오늘 거기서 하나를 더 보태서 목포 육미를 보고 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또 음식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음식을 좋은 사람들과 나눌 때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상이 아닐까도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밥상은 누구와 나누셨습니까?